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없어 무서운 병이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혹 두통, 이명, 현기증, 손발, 저림, 눈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은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노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혈압약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나이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 제목으로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해보면서 고혈압에 대한 내 기준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 낮추는 음식으로 비트, 베리류 과일, 요거트, 다크 초콜릿 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도 있네요. 혈압약 버리시고 귀찮아도 이것을 매일 하세요. 혈압을 뚝 떨어뜨리는 간단한 2가지 방법의 제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 성인 인구 8명 중 1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환자 10명 중 9명은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이며 게다가 한번 찾아오면 절대 떠나지 않는 불청객입니다. 2007년 고혈압 치료제가 국내 단일 의약품 시장으로는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의약품 시장의 무려 1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의 대표 질환으로 꼽히는 고혈압은 방치할 경우 심장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 심장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 질환, 중풍, 심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해 사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이지만 술과 담배를 자주 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한국인들은 이 병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쉽게 피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몸의 이상을 느끼고서야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생활 습관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뇌경색 전문병원에서 만난 올해 53세의 박영옥 씨.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찾아와 그는 이제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겹다고 합니다. 박영옥 씨의 물리치료를 담당한 치료사는 그의 왼쪽 뇌에 뇌경색이 와서 오른쪽으로 마비가 오고 근력이 약화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운동하는 모습이 매우 힘겨워 보이는데요. 건강하던 박영옥 씨의 일상이 한순간에 멈춘 것은 다름 아닌 고혈압 때문이었습니다. 박영옥 씨의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쓰러졌어요. 놀라서 119 구급차를 불러 부랴부랴 병원에 간 거죠. 혈압은 좀 높았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박영옥 씨의 평소 혈압은 135에서 140mmHg였습니다. 혈압이 140mmHg를 오가는 경계성 고혈압 상태였지만 그는 자신이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환자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혈압이 140mmHg를 넘어가면 혈압약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혈압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정말 몰랐어요. 국내 고혈압 환자 수는 약 1천만 명입니다. 하지만 박영옥 씨처럼 자신이 고혈압인지조차 모르는 환자가 그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므로 발견이 늦어지거나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게을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치료를 게을리할 경우에 실제로 수축기 혈압이 2mmHg씩 증가할 때마다 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4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속의 심장은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며 온몸의 혈관으로 피를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혈압이 수축할 때 140mmHg 이상, 이완할 때 90mmHg 이상이 되면 고혈압 환자로 진단받게 됩니다.
그러나 박영옥 씨처럼 고혈압 환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해 그대로 방치하다가 결국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통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일까요? 그런데 자신만의 남다른 비법으로 고혈압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무시무시한 고혈압, 그 위험성과 치유법의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MBN의 청기누설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고혈압 환자의 음식을 통한 치료 사례를 소개하니 평상시 꾸준히 섭취하여 고혈압 관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은 청기누설이의 책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올해 나이 36세의 정우범 씨는 10년 전인 대학 시절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그는 젊은 나이에 고혈압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는 20세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으며 유지보수 일로 출장을 다니면서 새끼를 계속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니 맵고 짜고 조미료 많은 음식이 몸에 축적이 되었겠네요. 매일 외식하고 일주일에 3회 정도의 회식 자리가 있어 그만큼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나 정우범 씨는 젊음만 믿고 혈압약은 챙겨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혈압을 방치하다가 어느 날 혈압을 측정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만큼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20대의 중반의 젊은 사람이 190 정도 나왔으니까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혈류량의 압력 때문에 신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젊어서 잘 몰랐던 것이죠. 정우범 씨는 고혈압 합병증인 고혈압성 말기 심부전증으로 당장 혈액투석을 해야 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 시절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해 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다.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오늘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병이 돼서 병원에 왔구나. 왜 빨리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착실히 병원에 다니면서 혈압약을 잘 챙겨 먹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심지어 7걸음, 8걸음 걷고 1분을 쉬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밝은 날도 주변이 뿌옇게 보였으며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든 건강을 되찾기로 결심했죠. 심부전증의 원인이 된 고혈압을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정우범 씨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2년 전부터 꼭 챙겨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매일 식사 전 공복 상태일 때 들기름을 따라 마시고 밥상에서도 즐겨 먹었습니다. 보통 들기름 한 병을 보름 동안 먹는다는 정우범 씨는 부작용을 우려해 그 이상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들기름이었을까요? 참기름은 느끼하고 올리브유도 먹어봤는데 안 맞았으며 들기름이 맛도 고소하고 가장 무난했다고 합니다. 고혈압을 잡기 위해 들기름을 먹는다? 그런데 병에 담긴 들기름의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들깨를 볶아서 더 고소하게 기름을 짠 거고 다른 건 들깨를 볶지 않고 압력으로 기름을 짜서 영양분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은 생들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들깨를 어떻게 드시나요? 들깨에는 필수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지만 이 알파리놀렌산은 특유의 비린 맛이 강해서 고소한 맛이 나도록 볶아 기름으로 짜서 먹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약 100도의 온도로 들깨를 5분가량 볶은 뒤 기계로 압착해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들기름은 물로 씻은 들깨를 그대로 기계에 붓고 바로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의 기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볶은 들기름이 고소하다면 생들기름은 자연의 맛이랄까 약간 비릿하면서도 들깨 향이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들깨 1kg당 일반 들기름은 90g이 나오지만 생들기름은 30g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들기름과 생들기름은 영양적인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신한승 교수는 두 기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들기름은 들깨를 110도에서
140도 정도의 온도로 볶은 뒤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온에서 볶으면 고소한 맛은 나지만 벤조피렌과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생들기름은 낮은 온도에서 냉압착 방식으로 제조하므로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들기름으로 먹으면 오메가3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우범 씨는 생들기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식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들기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재료에는 더 많이 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들기름이 안 들어가는 음식에도 무조건 조금씩 붓습니다. 그리고 무얼 먹든지 들기름에 찍어 먹습니다. 생들기름 전용 종지에 기름을 듬뿍 따라 놓으면 식사 준비 끝입니다. 반찬을 먹을 때도 생들기름에 푹 찍어 먹어야 제맛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정우범 씨가 이렇게 생들기름에 푹 빠지게 된 것은 들기름 속에 오메가3 성분이 많다는 걸 알고부터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오메가3가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후 혈압이 좋아졌습니다. 생들기름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고 나서 오메가3 섭취에 더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들기름과 함께 견과류인 피칸과 아몬드도 함께 먹습니다. 여기에도 오메가3가 함유돼 있고 견과류가 혈압이나 심혈관과 관련해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견과류와 생들기름을 꾸준히 먹고 있는 정우범 씨는 지금은 먹는 약이 예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게다가 혈압도 137에 91로 고혈압 기준인 140에 90보다 낮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우범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들기름을 1년 반 정도 복용한 이후로 혈액투석을 해도 심장이 안 아픈 거예요. 속도도 많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심혈관 계통에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들기름이 고혈압을 잡아준 걸까요? 우리는 실험을 통해 일반 기름과 성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실로 놀라웠습니다. 농촌진흥청 두류유지작물과 이명희 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기름의 성분을 비교해 봤을 때 콩기름과 올리브유, 참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10% 미만이었으나 들기름에는 60% 이상 함유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먹는 참기름은 0.5%인데 반의 들기름은 60%로 100배가량 더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불포화지 방산의 보고로 불리는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 성분이 들기름에 월등히 높게 들어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혈액을 굳어지게 만드는 성분을 감소시켜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경북대 식품공학과 여영근 교수입니다. 알파리놀렌산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를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에서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혈전이 용이돼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들기름. 이 들기름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겹던 정우범 씨의 삶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정우범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으로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오기 전에 우리 식생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입니다. 책에서는 솔잎 말린 누에, 신령 버섯, 생들기름, 천마, 장군차, 삼채를 이용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